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가 한국 투자 이민 신청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가별 비자 할당제가 폐지된다면 지금 중국인들처럼 10년 이상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 미국 전문가 이수현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고객 중에 EB5, 즉 미국 투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빠지지 않고 질문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6월 30일 날짜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연장될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바뀔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현 시점에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 EB5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크게 두 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표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과 올해 3월 미 상원의 그래슬리 그리고 레히 의원 주도하에 상정된 EB5 개혁안입니다. 자, EB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두 법안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은 미국 이민 정책의 새로운 여정표가 될 것입니다. EB5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안의 내용은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민 개혁안의 세부 안건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별 비자 할당제 폐지입니다. 1990년 이민법 개정 이후 미국 투자 이민은 1년에 총 1만 개의 비자만 발급할 수 있게 상한선이 정해졌으며, 국가별로 발급 가능한 비자 숫자도 총 비자 숫자의 7%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나라별로 투자 이민이 승인된 신청자 중 매년 700명만 영주권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 숫자에는 주 신청자만이 아니라 그 동반 가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투자 이민 신청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투자 이민 청원이 승인되어도 발급 가능한 이민 비자가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2019년 4월 기준 3만 2천 명이 넘는 청원 승인자들이 이민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해 5월 투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약 16년이 넘어야지 실제로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물론 700명 이내의 수요를 가진 한국의 경우 이런 문제가 없어서 투자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바로 이민 비자 발급 단계로 넘어갔지요. 국가별 비자 할당제가 폐지되면 대기 순서대로 이민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긴 대기 상태에 놓였던 중국, 인도, 베트남 출신 투자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가 이 한국 투자 이민 신청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한 줄에 서야 하는 셈이니까요. 두 번째 안건은 비자 발급 개수 계산 시 동반 가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현재 EB5에 할당된 총 1만 개의 이민 비자 숫자 중에 주 신청자에게는 약 3천 개만 사용되며 나머지 7천 개의 대부분은 동반 가족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 투자 이민의 적체와 대기 기간이 약 3배 정도 빨리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은 길어져도 빨리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안건은 과거 사용되지 않은 이민 비자 숫자 되찾기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은 1990년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였습니다. 즉 초창기에 사용되지 않은 버려진 이민 비자 숫자를 다 합하면 수만 개의 이민 비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엄청나게 길어진 줄을 한 번에 단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미국 하원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이지만 위에 언급한 사항들 외에
다른 조항들에 있어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민개혁은 이루어질 것이며 위에 언급된 이 세 가지 사항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효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형식의 포괄적인 이민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 상태 그대로 통과가 되기보다는 내년까지 계속 의회에서 논의하면서 합의되는 항목들만 따로 하나씩 입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올해 6월 30일로 만기 예정인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연장이 될까요? 이제 많은 고객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요. 우선 엄밀히 말씀드리면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 그 자체는 영구적인 제도입니다. 투자 이민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 투자와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만기 예정되는 제도는 이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사실 현재 EB5를 진행하는 95% 이상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이 간접 투자 방식이 만료되는 건 EB5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공화당 그래슬리 상원의원 주도로 의회에 상정된 EB5 개혁안은 이후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소개되어 현재 의회에서 열띤 논의 중입니다. 바로 여기에 간접 투자 방식의 투자 이민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 이민으로 미국 경제에 유입된 엄청난 액수와 그로 인해 창출된 고용 효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과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간접 투자 방식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저널 센터의 관리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 역시 필수적으로 포함될 내용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연장이 승인되는 시점이겠죠. 사실 작년 말에 이미 비슷한 내용의 EB5 개혁안이 바로 지난번 의회에서 논의되어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었지만 임기가 끝나는 날짜까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해 결국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는 EB5 개혁안은 당시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 피해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통과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효기간인 6월 30일 이전에 통과된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이 날짜 이전에 투자이민 신청이 들어가는 것만이 현 상태로의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셀레나 이민에서 확인한 바로는 미국 현지 변호사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연장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선 3개월만 연장한 후 올해 10월 새로운 예산안 심의에 포함되어 5년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될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 30일 프로그램 만기 시점 이전에 연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아직까지는 추정일 뿐이고 결국 차분히 지켜봐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의 미국 투자 이민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국가별 비자 할당제가 폐지되어 한국 투자 이민 신청자들이 중국과 인도, 베트남의 신청자들과 동일한 줄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들의 신청자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기간 동안 대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투자 이민 제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한국 투자 이민 신청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 약 5년 정도 걸렸던 한국 사람들도 만약 국가별 비자 할당제가 폐지된다면 지금 중국인들처럼 10년 이상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월 30일 만기 이전에 투자 이민을 진행하시면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향후 법이 통과되어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지금이 오히려 미국 투자 이민을 신청할 적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셀레나 이민은 미국 투자 이민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분들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